동래중을 간대 이거 받았다고? 동래중을 근데 뭐하러 갔는데? 쌤들. 너 동래중 출신이야? 네. 잠깐만 동래중 아니야? 맞지? 너 동래중이지. 동래중이 많구나. 너도? 또? 다 아니야? 너네는 어디였는데? 동해 쪽. 너 동해중? 너는? 저도. 동해? 거성. 너 거성중이야? 근데 중까지 갔어? 그거를? 이상하게 왔습니다. 잘못 죽었어요. 접어서 간 거야? 네. 접어서 간 건 뭐 다 그거 하긴 하지. 원래 애들이 동래중 가다 했는데, 아예 네, 동래중 가다 그거. 했는데, 뭔가 이름이 좋아 보여서. 4대 국어가? 네. 근데 약간 이름이 좀 빵이긴 하다. 4대 국어에 딱 돼 있으니까. 그냥 이름 좋아 보여서. 부산 4대 국어에 딱 돼 있으니까. 그렇죠. 명문 같잖아. 우리 역사 오래되긴 했지. 그렇죠. 그럼 주원이 학교 어디 있는데? 헐, 너도 멀리 갔네? 왜요? 너가 동네가 그쪽 동네 살아? 근데 왜 선택지가 그밖에 없어요? 이사를 못 간다고? 근데 그럼 너는 사는 지역은 이쪽 동네 지역이야? 그러면 저쪽이 아니고? 야, 근데 그것도 일지랑 걸리기도 되게 힘든데 걸리네. 나중에. 집 근처로 가면은 걸 때 훨씬 많잖아, 다른 데도. 애초에 네가 이걸 안 쓴 거야. 그런 선택지가 그밖에 사직구랑 그밖에 없었겠네. 맞죠? 맞아, 이 주변에 동안 이사를. 소민이는 어땠어요? 이런 게 중에 있어? 그러면 나 그거. 이런 게 중에 있어? 본인보다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뭐라고? 본인보다 만족하고 살면서. 충분하지. 충분히 그렇게 되지. 저기 이제 뭐 성적까지 괜찮게 나오면 더 할 날이 없지. 그냥 학교생활 잘 하고. 그래. 그렇게 빡센 학교 간다고 해서 꼭 수능을 잘 치는 것도 없잖아. 나중에 맞죠. 왜냐면 나 금정고등학교 나왔거든. 혹시 금정고등학교 소문 들어본 사람 있나요? 있어. 난 그런 학교에서 정시로대학 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정시로대학 간 이유는 내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처럼 안 살았어요, 내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몰라. 실제로 학교 가서 어떨지 모르지. 근데 나는 학원을 다니는 이유로,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좀 약간 막 반항심이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일부러 학교 수업을 안 들었어요. 일부러 잤어요. 잠 안 오는데 잤어요. 선생님 너무 싫고 막 그랬던 것 같아. 학원에서만 공부하니까 당연히 학교 점수가 잘 나올 수는 없어요. 학교 수업을 안 듣는데 어떻게 잘 나와? 맞지? 범위도 잘 몰랐어요. 그냥 시험 한 몇 주 전에 친구들이 알려주면 뭐 그거 알아서 그냥 내가 공부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왜 프린트 찾아보면 프린트 다 잃어버렸고 막. 그래서 이제 난 피지컬로 친다 약간 이런 말 학교 시험을 했던 것 같아. 물론 그 정도는 아니야. 물론 당연히 이제 교과서도 보고 했지만 이제 놓친 게 많고 빠진 게 많으니까. 그래서 나는 고3 올라갔을 때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냥 늘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았거든요. 그 성적보다 9등급 제도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그냥 난 정시로 가야 되나 보다. 우리 학교에 정시로 가는데 진짜 100명에 1명도 안 되는데 그 사이에서 나는 그냥 꿋꿋이 그냥 정시의 길을 그냥 걸어갔어요. 어차피 안 돼, 정시 말고 나는. 그래서 그냥 꿋꿋하게 걸어가니까 좀 덜 힘들었던 것 같아. 덜 외롭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정시로 틀어야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갈 길이 정시밖에 없잖아요. 그럼 가게 돼 있어. 알아서. 어차피 길이 거기밖에 안 나 있어. 반대는 다 남떨어지야. 나는 남떨어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알아서 수능 길로 가게 돼요.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냥 천천히 그냥 성적 끌어올리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9월, 10월 지나면서도 올랐어요. 조금씩. 그냥 진짜 천천히. 그냥 조급하게도 안 했어. 그냥 이번 달에 이거 끝낸다. 이번 달에 끝낸다. 이번 달에 사무 끝낸다. 이번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근현대사 끝낸다. 이번 달에 지리 끝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 달에 뭐 무슨 나온 끝낸다. 그냥 그렇게만 했어. 그리고 이제 영어랑 국어는 그냥 이제 기본 실력 유지한다. 어차피 뭐 1년 사이 뭐 크게 안 누르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하다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대박이 난 다음에 대박도 안 났고 그냥 하던 만큼 나왔어. 대체로 이번에 고3 형 누나들, 전이 오빠들 저기 시험 결과 같은 거 좀 이제 받아보고 해보니까 대부분 그냥 하던 만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뭐 예를 들어서 왜 수능 치면 막 큰일 날 것 같잖아. 큰일 나는 사람 당연히 있어요. 그런 사람 재수하면 돼. 그건 이제 그냥 하늘의 뜻이야. 그냥 이제 운명론적 태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재수한다고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지. 재수하면 되지 뭐. 맞지? 근데 그러면 재수하면 되는데요. 이제 대체로 그냥 하던 만큼 나옵니다. 수능 치면 대체로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거나. 근데 나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들 떨어져서 다 비슷해. 그래서 왜냐면 다 긴장하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부산에 살고 있고 막 동인구 동네구가 아닌데 걔는 상관없어. 그치? 어차피 나도 인강 듣고 공부했고 나도 학교 선생님 듣고 공부한 거 아니야. 나도 수학 인강 듣고 사탐 인강 듣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가는데 다 하면 돼. 근데 이제 꾸준하게 하고 끝까지 하는 게 좀 중요하지. 난 적어도 내가 선택한 강의는 하나도 빠짐없이 더 완강했던 것 같아. 주는 교재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었고 그 정도는 했던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여러분도 고3 되면은 그 또 아까운 돈 결제해가지고 하면 다 할 것 같지. 그 결제해놓고 완강 안 하는 사람 태만이에요. 진짜야. 왜냐면 이게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능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요. 범위가 뒤지게 넓은 시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대학 가고 나면은 사람들이 왜 재수삼수 많이 하고 반수 많이 하냐면요. 대학 올라가면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진짜 별거 아니었네. 이걸 느끼게 돼요. 대학 1년 올라가자마자 바로 느껴요. 와 진짜 내가 코딱지만큼 배우고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범위가 넓었던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다시 그 길로 가는 거야. 이건 내가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그게 수능 시험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많은 넓은 것들을 그냥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간다고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다 누구나 다 하는데 생각해보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자 봅시다. 이게요 여러분들 문제가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법일티 교재인데 그냥 학원에 저기 뭐냐 연구용으로 왔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 풀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 최초로 쓰인 교과서라 가지고 그냥 요거 스캔해가지고 그냥 연구용인데 답 좀 지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뽑아줬어요. 근데 사실은 이 교재가 좀 억지스러운 문제가 좀 많기도 해. 많기도 한데 어찌됐건 우리가 뭐 풀 자료도 많이 없는 거 이런 것들 풀면서 그냥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다음에 본문 안에 있는 표현상의 특징 좀 떠올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생각해. 그냥 의도 아니 좀뭐 선지가 뭐 억지스럽다 뭐 하다 오케이 그냥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쭉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몇 개만 좀 살펴봅시다. 자 34번 봅시다. 자 가의 기억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가의 기억은 이제 이거군요. 가의 기억은요. 자 제품의 가격이 비싸더라도 저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기억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리적 소비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 니은은요. 윤리적 소비는 대안적 소비자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자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자 운동이라는 거야. 자, 다음 디귿 이제 윤리적 소비를 통해 세상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 이게 뭡니까?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 얘기죠. 자 다음 리을은 자
각자의 관심사가 다를 듯 그 우선순위 역시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윤리적 소비는 이제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다. 자, 미음은 소비는 투표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소비는 투표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연결해서 보자면, 자, 앞에 보세요. 지금 기업이 이제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는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이 설정한 도덕적 신념과 가치 판단에 부합하는 재화가 아니라면 아무리 품질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상품일지라도 구매를 거부하거나 불매 운동에 동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집단 그들 맞죠? 자, 다음 2번 선지 소비자 운동입니다. 이 소비자 운동은요, 윤리적 소비가 대안적 소비 활동이자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자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사회적 책임 실천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즉각적인 만족이나 물질적 효용 추구를 넘어서서 광범위한 무엇을 사회적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그거를 뭘로 한다? 소비 활동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적 소비라고 한다고 걔를? 대안적 소비라고 한다고.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대안들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얘를 지금 이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쓰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비를 대안적 소비라고 한다고 불렀습니다. 맞죠?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비 형태, 대안적 소비 맞습니다. 자, 다음 디귿 개별 소비자의 윤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미시적인 행위가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통해서 거시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 맞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디귿은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세상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변화도 긍정적 변화잖아. 그쵸? 자, 윤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미시적 행위가 뭔데? 그냥 작은 행위라기보다는 미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관점이죠. 관점에서 아주 작은 관점의 행위를 말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미시적인 행위가 이제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통해서 거시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자, 윤리적 소비 선택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낼 수 있다는 긍정적 변화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리을은 각자의 관심사가 다르듯 이겁니다. 우선순위 역시 다르다. 자, 각자의 관심사가 다르듯 우선순위 역시 다르다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이었어요? 사람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노동자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 그 다음에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를 통해서 이제 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요, 그 부분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등등등. 맞죠? 자,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인 윤리 기준을 소비 결정의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위는 때로는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이익 감소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맞나요? 아니지. 여기서는 지금 이 글은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것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윤리적 소비는 무조건 해. 무조건 하는데 노동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노동 문제와 관련돼 있는 윤리적 소비,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환경 문제와 관련돼 있는 윤리적 소비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윤리적 소비를 했는데 그것이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 감소를 만들어낸다고요? 그거는 아니다. 그쵸? 그 다음
시장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 행위가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서 특정한 사회적 가치나 문제에 대한 지시 또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일종의 의사 표명으로 의미를 내포한다. 그렇죠? 뽑아준다 안 뽑아준다 이거 아니야. 그게 뭐야? 산다, 구매 운동한다, 불매 운동한다. 일종의 투표처럼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요 문제는 나의 가 39번 봅시다. 39번 얘기할 건데 나의 가는 뭐냐면요. 자 합리적 소비와 관련된 지문. 합리적 소비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 이거 지금 뭐 때문에 나왔어요? 자 봅시다. 자 합리적 소비는 우리가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소비 습관이기는 하지만 합리적 소비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존에는 소비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라는 말을 뭐라고 생각했어? 경제적이라고 따졌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는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없어. 맞죠? 자 그래서 즉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라는 것이라는 거야. 과거에는. 그런데 하지만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 요즘 시대 맞죠? 에는 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뭐 해야 된다? 합리적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시대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봅시다. 30뭐냐 그렇죠? 자 1번 선지. 과거에는 생존과 기본적인 필요 충족이 소비의 주요 목적이었기에 다양한 가치 판단의 개인 여지가 제한적이었으나 생산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소비의 다원적 의미가 부여해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 맞나요? 생산 기술의 발달이 아니고 자 맞죠? 자 생산 기술의 발달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다양한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개인별로 다양한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야. 맞죠? 그래서 요거를 제 본문에 있는 말로 하면은 그거네요.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 이게 생산기술의 발달이랑은 상관없습니다. 맞죠? 생산기술의 발달되면 똑같은 제품을 더 많이 찍어낼 수 있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근대사회와 관련되어 있죠. 생산기술의 발달은. 자 다음 성장 위주의 분위기 속에서 효율성과 기능성이 제품 선택의 핵심 기준이었으나 과거에는 삶의 질 향상으로 개인의 뭐라고 되어 있어? 요구가 증가되고 고유한 가치 실현, 고유한 가치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거야? 그렇지, 개성.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소비의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획일적인 생산체제 하에서는 소비자의 개별적 취향이 소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했으나 여기까지 맞죠? 자 정보화 시대와 함께 생산 방식의 유용성이 증대되면서 소비자의 주체적 선택이 중요해진 시대적 흐름을 나타낸다. 요것도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다 요거 맞냐 틀렸느냐 요거 물어보는 거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소비 방식이 바뀌었느냐를 물어보는 거네. 맞죠? 자 왜냐하면 지금 1번, 2번, 3번 선지문도 다 지금 앞뒤 말은 바꾸고 뭐만 달라져? 얘만 달라져. 맞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자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생산 방식의 유연성이 증대되면서 사람들이 다 이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바뀐 거야? 아니지.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은 요거겠네요.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거. 맞죠? 자 여기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거나 소비의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소비가 용인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 자, 그러니까 소비의 자율성이 늘어난 건 맞지? 근데 그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가 문장 합리적 소비가 도대체 무엇인지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똑같은 말은 아닌 거야. 맞죠? 그냥 우리 시대가 이렇게 변하긴 변했는데 그거는 아니죠. 지금 이 문단에서 이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이 가는 요거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의 경제적 합리성 요 부분입니다. 맞죠?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의도를 우리가 좀 파악하면서 읽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 자, 다음 5번. 자, 과학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 선택을 모색하게 하는 배경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학기술의 발달,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자, 정보를 획득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서가 아니죠. 맞죠? 이번에 근데 삶의 질 소소한 내용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요거겠죠. 개인의 의무가 침대되면서 고유한 가치의 실현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유한 가치가 뭐야?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이 되겠죠.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가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답이 아닌 선지는 다 빼고요, 여러분들. 이 답인 선지 중에서 얘를 지금 본문에 있는 말을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생각해. 알겠죠? 그러니까 맞는 선지, 틀린 선지가 있을 때 맞는 선지를 지금 본문에 있는 말을 어떻게 말을 바꿔놨는가. 근데 맞는 선지인데 내가 읽을 때 납득이 안 돼. 그러면 질문하세요. 알겠지? 그러면 맞는 선지인데 납득이 안 되면 이건 문장이 잘못 쓰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문장이 꼬였을 수도 있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 지금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얘기를 좀 보고 싶은데 47번 봅시다. 174페이지. 자, 윗글에 갈래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의 갈래 뭡니까? 뭐였어요? 그렇지, 수필.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글쓴이의 자신의 경험을 담은 글. 자, 그러니까 글쓴이의 개성적인 체험과 생각을 솔직하고 자유로운 형식, 이게 완전 수필의 정의잖아. 맞지? 말. 자, 다음 2번 볼게요. 주변의 일상적인 소재에서 비롯된 깨달음이나 정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쵸? 자, 우리가 일상적인 소재, 우리가 요런 성질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신변잡기적이라고 할 때 들어봤어요. 우리 주변에 잡다한 것들이 글의 소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변잡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수필. 자, 독자에게 특정한 교훈이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목적이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요, 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소비를 줄이자라고 하는 거, 맞지?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라고 하는 게 핵심이긴 하잖아, 그치? 근데 불필요한 소비를 본인이 줄여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뭐 하고 있어요? 권유하고 있잖아. 기억나요?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라고 하는 식의 말투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수필을 경수필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가벼운 내용의 수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회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수필을 우리가 보통 중수필, 약간 논설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수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중수필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맞지? 그냥 가벼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독자에게 특정한 교훈이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목적이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자 다음 4번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이나 해석이 주를 이루며 때로는 비논리적인 흐름을 보이기도 한다. 그치? 이게 문학의 특징이지. 맞죠? 어찌됐건 수필은 문학이야 여러분들. 그렇죠? 자 다음 5번 다양한 비유와 은유, 문답 형식 등을 활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죠. 뭔가 63번 봅시다. 179페이지. 자, 가의 글쓴이의 깨달음으로 접근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깨달았던 게 뭡니까? 자신이 뭘 많이 하고 있었다? 일단은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다. 맞죠? 자, 그래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선택해보고 자기가 이제 느껴본 겁니다. 느껴봤더니 뭘 또 깨달았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만드는 게 쉽지 않겠구나. 쉽지 않다라는 걸 또 깨달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 자 봅시다. 자, 글쓴이의 깨달음. 그러니까 글쓴이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사람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필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뭘 깨닫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자, 가의 글쓴이의 깨달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말 필요한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맞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의 기준을 생각해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뭐 한다? 소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어떤 철학을 자기가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자신의 일상생활 속 소비는 최소한의 소비가 바람직하다. 또 마찬가지로 어찌됐건 소비를 줄이자는 거니까. 맞지? 소비를 안 하자가 아니라 줄이자. 자,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약간의 준비를 해야 된다. 또 맞죠? 여기서 말하는 약간의 준비가 뭐였습니까? 짐 챙기고 다니는 거. 맞지? 자, 다음 지금 당장 소비하는 삶보다는 지속 가능한 삶을 살도록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쵸?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 소비를 내가 최소한으로 하면서 최대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소비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이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은 그 본문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맞죠? 이런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해보는 게 어떠시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을 벗어나지 않아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어찌됐건 간에 뭐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제 소비를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소비를 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라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딱히 아니겠다. 그렇죠? 자, 다음 요거 지금 66번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나다는 앞에 거 가지고 요거 지금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그 다음에 요거는 합리적 소비, 요거는 윤리적 소비 얘기하는 거겠네요. 자, 그래서 1번 가는 나와 달리 소비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리적 소비에서 소비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고 있는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요거.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소비는 마치 뭐와 같다? 투표와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가는 나와요. 그러면 나는 이 소비라고 하는 게 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까? 그렇진 않죠. 자, 그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아니라 자 소비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관점이랑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새로운 시대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소비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가는 다와 달리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윤리적 소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그 다는 윤리적 소비도 애초에 안 나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객관적 자료는 당연히 활용되어 있지. 그 그래프 있었잖아. 요거 맞죠?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다는 가와 달리 개인이 실천해야 되는 소비의 의미보다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앞뒤가 서로 바뀌어야 되죠. 자 다는요 사회적 소비의 의미보다 뭐 개인적 소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강조했습니다. 맞죠? 개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정해가지고 사지 않는 날에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개인이 실천해야 되는 소비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다는 맞지? 그래서 그 두 개가 바뀌어야겠죠. 정답은 3번. 자 다음 4번 봅시다. 다는 나와 달리 최소한의 소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쯤에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소비. 나는 뭐였어? 자신에게 만족감 주는 소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가장 그게 합리적인 소비다. 자 다는 뭐였어? 소비의 양을 줄이자. 불필요한 걸 소비하지 말자. 나는 자신에게 만족감 있는 소비를 하는 걸로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 그렇죠? 자 다음 다는 가나와 달리 소비 행위 자체를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죠? 최대한이라고 하는 게 뭐야? 할 만큼만 하고 더 이상 안 하는 거. 맞죠? 지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멀리하다. 맞죠? 멀리하다. 자 그래서 다는 소비를 지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는 이제 뭐 멀리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죠. 그냥 윤리적 소비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소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선에 75번 봅시다. 183번. 아, 183페이지. 자, 그래서 요거 합리적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합리적 소비. 자, 위크를 통해 할 수 있는 내용을 접근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경제 수준을 넘어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자, 다음 나 지문이야. 나 지문. 두 번째 지문. 자, 기존에는 소비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경제적이라는 뜻으로 상통하였다. 이 기존에는이라고 하는 게 뭐야? 과거에는 이 말이 되겠죠. 과거에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랑 똑같았다? 경제적이다라는 말이랑 똑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을 기준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심리적 만족감 중요하게 생각한다? 맞죠? 자, 다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하는 사람들은 윤리적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하는 사람들은 윤리적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자 다음 제품의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상품을 구매한다? 아니죠. 자 디자인은 가격 대비 품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개성,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낸다 생각하고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따지지 않죠. 그래서 정답 5번. 자 다음 이거 86번 봅시다. 185페이지.
자, 가를 위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해 보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 경험 있죠. 자, 글쓴이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업들이 소비를 부추기 이익을 얻으려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맞나요? 맞지? 자, 블랙 프라이데이는 무엇을 부추긴다고 적혀 있어? 소비를 부추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비를 부추긴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결국은 안 사도 될 거 사도 되게 사게 만든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아까 저기 소비 욕망에 유혹당한다? 그 말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소비를 부추겨서 이익을 얻으려는 시기 맞습니다. 자, 그릇 보면서 자기가 불필요한 소비를 했다는 걸 깨달았죠. 자, 다음 편리함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편리함에서 벗어나면 괴롭고 불안해한다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길들여진 사람들은 계속 그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야.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비 욕망이 어떤 유혹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다음 글쓴이는 번스타인의 삶을 담은 영화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친 유일 영화? 유일한은 아니지. 그렇죠? 그냥 큰 영향을 받은 거죠. 큰 영향을. 자, 그래서 그러면 번스타인의 삶을 통해서 그 번스타인의 삶이 어떻다고 얘기를 했어, 글쓴이가. 굉장히 고귀해 보인다고 얘기했잖아. 기억나죠? 자, 고귀해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데? 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불쌍하거나 측은하다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방식이 굉장히 고귀해 보인다, 고결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다음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요. 근데 그 주제 통합적인 약간 그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읽어야 된다는데 그게 우리가 배경 지식이니까 그런 비교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입견은 방금 네가 말했던 그 선입견 배제하며 읽어야 된다고 했을 때 선입견은 아마 한쪽의 관점에 치우치면 안 된다 정도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사실 더 깊게 들어가자면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선입견의 정의가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주제 통합적 읽기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중요하지. 근데 만약에 선입견을 이 배경 지식의 측면으로 넣어버리면 당연히 활용하는 게 좋긴 하겠지. 그렇죠? 근데 한쪽의 관점만을 이야기하는 글만 읽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선입견에 치우친 어떤 글 읽기가 되겠지. 결국은 다양한 관점에 대한 글 읽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주제 통합적 읽기에 대한 그 단원의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너네 어디까지 했지? 기억나요? 근데 너무 진짜 거의 다 했던 것 같은데. 없어도 돼. 없는 사람 없어도 돼요. 야, 그거 해보니까 안 되던데? 안 되던데? 안 되던데야? 근데 왜 던인데? 과거 과거의 경험이니까, 맞죠? 내가 해봤어. 해봤더니 안 되는 거야, 맞지? 야, 안 되던데야, 맞죠? 자, 그래서 경험을 나타내는 말 던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전셋집 전셋방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네. 그렇죠. 전셋방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안 되다 얘기했고, 확률 얘기했고, 슬슬 남녀. 네. 안 되다 할 때 띄웠어. 네. 또 되지. 좀 합성용 아니 고조용만큼 붙였어도 돼요. 붙여서도 되고 띄워서도 되지. 그렇죠. 자, 띄웠으면 뭐야? 자, 되지 않는다. Do not. 되지 않는다의 의미일 때는 붙였으면 안 돼. 안 되지. 무조건 띄웠어야지.
그때는 뭐냐면 되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야. 되는 게 아니하다고. 되는 게 아니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안은 뭐냐면요. 원래 아니의 줄임말이잖아. 맞지? 여기 있는 아니는 우리가 흔히 부정부사라고 해서 부사입니다. 부사. 알겠죠? 얘는 뭐야? 이제 어근 플러스 어근 해가지고 합성어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 되다, 안 되다. 자, 그래서 이 안 되다의 의미는 뭐가 있어요? 그냥 좀 가엽다, 불쌍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못하다도 붙여 쓰는 경우가 있고 띄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나 숙제를 못했어 라고 하면 못 띄우고 했어야. 맞지? 하는 걸 못한 거야. 맞죠? 하는 걸 못한 거야. 그럴 때는 못 띄우고 했어야. 맞죠? 자, 그런데 못하다라는 말을 쓸 때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능력이 딸이 잠깐만, 능력 부정이 붙이는 거야? 나는 공부를 못하다. 맞네요. 맞네요. 능력 부정 맞습니다. 상황 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네요. 능력 부정이죠. 능력 부정에서 못하다를 붙였을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침을 나타낼 때. 이때는 형용사랑 보통 같이 쓰죠. 뭐마지 못하다. 이 모래가 영 부드럽지 못하네 라고 할 때 부드럽지 못하다는 거야. 이 내가 생각한 부드러운 만큼 안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기대에 못 미침을 나타낼 때 뭐지 못하다라고 해서 못하다를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자, 한 번 붙였어야 돼, 띄웠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띄웠어야 됩니다. 맞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은 이 번을 세고 있는 거잖아. 맞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지금 이 수관형사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단위명사야, 단위명사. 맞죠? 이렇게 되면 띄워 쓰는 게 원칙. 자, 단위명사. 근데 붙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뭐라고? 아니. 그냥 한 번, 그러니까 한글로 한 번 적혀 있는데 붙여줄 때가 있어요. 한번 해보자. 그렇지. 이건 두 번은 안 돼. 한 번만 붙여. 알겠죠? 야, 한번 해보자. 야, 한번 해볼까? 라고 할 때 왜 우리 부산 서틀로 막 한번 해볼까? 라고 하잖아. 이 함이 사실 한 번이야. 맞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횟수가 나타나 있어, 안 나타나 있어? 야, 한번 해볼까? 이라고 했는데 한 번에서 실패했어. 그럼 안 해? 또 합니다. 이거는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붙이는 순간 횟수는 없어. 횟수는요, 띄워서 셀 때 횟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붙여서 쓸 때는 뭐냐면요, 시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 한 번을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합성어로 쓰는 거야. 시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한 번을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의미로서 우리 그 첫째 같은 경우에도 이건 품사라서 상관없겠네. 첫째를 명사로 쓸 때도 있고 수사로 쓸 때도 상관없겠네.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잘 보세요. 일찍에 이가 붙은 일찍이는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뭔데?
유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간의 정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잖아. 자, 근데 일찍이라고 하면 이거는 부사야 아니야? 부사 맞아. 맞지? 자, 그런데 이 일찍이 어간에 해당해? 어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찍 다 안 쓴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어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틀린 건데, 자, 그럼 일찍 하고 나서 뒤에 이를 붙여 일찍기라고 해야 될까? 일찍이라고 해야 될까? 맞아요. 자, 그럼 일찍이는 왜 이를 붙일까요? 기가 아니고 어떤 조항으로 넣어야 될까? 부사의 부사. 그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또 부사가 된 형태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원래 분사가 부사였어. 근데 거기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형태야. 자, 그런데 이 일찍을 가지고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라서 이가 붙었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일찍하다, 일찍거리다라는 말은 없어.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부사에 이가 붙어서 이제 일찍이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되게 옛날 소설들 있잖아. 90년대 이전 소설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소설들. 자, 그래서 이런 소설들은요, 그 보면은 그런 글들은 일찍이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게 좀 혼동되었어. 혼용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일찍이도 맞는 표현이었거든.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얘가 일찍이만 표준 표기로 맞춤법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찍이라는 말을 안 써요. 알겠지? 일찍이만 씁니다. 알겠죠? 왜 그런데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찍이는 똑같은 예시가 뭐가 있어? 더욱이 이런 거죠. 더욱이. 더욱도 부사야. 맞지? 거기에 플러스 이가 붙었는데 더욱이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살짝 보다가 넘어갔는데 얼룩이가 맞아? 얼룩이가 맞아? 얼룩이, 얼룩이. 얼룩이? 기? 이거 기는 얘는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쌤이 지난번에 나눠줬던 프린트 있죠? 거기에 보면 얘 얼룩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얘가 맞는 표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때문이냐면 하다랑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이라서 얘는 얼룩이가 아니고 얼룩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그 쌤이 지난번에 나눠줬던 그 예시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 좀 보다 보면은 좀 헷갈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꽤 있을 거야. 알겠죠? 걔네들도 여러분들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아, 기억났다. 지난번에 너네 우육빛 이거 했었던 거 같은데? 맞죠? 숏. 숏 붙이는 거. 머릿말 숏 안 붙이는 거 얘기했고요. 그치? 한국도 거의 다 했네 보니까. 한경도 얘기했고. 된소리도 얘기했고, 을게 다 얘기했고, 납작한. 네, 선생님. 근데 일찍이랑 얼룩이랑 얘가 왜 다르게 있는지 헷갈려. 그러니까 일찍이는 이것도 하다가 안 붙는데 저건 따로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잖아.
일단은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좀 편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조항에 나와 있는 그 예시 단어들, 그 내가 예시 단어들 많이 보라 그랬잖아, 그치? 이 예시 단어들 보면서 아 얘는 여기에 들어가 있네 라고 하는 거를 제일 많이 머릿속에 넣는 게 좋다고 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얼룩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 있냐면 얼룩하다랑 얼룩거리다가 안 된다. 그래서 하다나 거리다가 붙지 않는 어근이라서 이제 얼룩기를 맞는 표기로 해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일찍이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라고 하는 원래 부사가 있고 이 부사에 지금 이를 붙여놓은 상태라서 이제 부사에 원래 부사였고 이 부사에 뒤에 이나 히가 붙어서 또 부사가 된 경우 어떻게 한다? 걔도 형태를 밝혀 적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더욱도 더욱이라고 하는 부사에 이가 붙었고 그 다음에 일찍이도 일찍이라고 하는 부사에 이가 붙어서 지금 여전히 부사로 쓰이고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한다? 형태를 밝혀 적는다라고 또 조항이 있었죠. 자, 그래서 거기 예시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뭘 떠올리면 좋냐면 얘네들은 뭐랑 같이 묶여 있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는지 얘네들은 뭐랑 같이 묶여 있어서 형태를 밝혀 적는지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올 수도 있어요, 머릿속에. 얼룩은 부사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부사로 안 보는 거야. 그 19번 전문제에서 응. 5번 선지가 응. 조치가 그거 어미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조치할 때 조까지 하면은 얘는 지금 어미가 없잖아. 맞지? 그럼 얘는 뭐야? 어미지. 근데 친구를 만난지도 하면 얘는 만나다잖아, 기본형이. 만나에다가 뭐가 붙었어, 지금? 니은이라고 하는 어미 붙었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미 어간 어미와 합체돼 있어. 맞죠? 그러니까 어간 어미 합체돼 있는 상태에서 뭐 하는 거야? 지라고 하는 의조 명사를 그냥 꾸며주는 형태야.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해줘야 돼? 띄어쓰기 해줘야지. 자, 그래서 친구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라고 하면 이 지는 띄워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간의 의미가 없잖아. 맞지? 건강에 좋다고 나서 갑자기 시간 이상하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 넣어준다? 어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 붙여서 써준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봐봐봐. 든지 던지에서 든지는 저기 뭐냐 붙여서 써줘야겠죠. 맞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어미로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어미죠. 이렇게 봐야 되고 나머지는 뭐 던지도 어미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든지는 조사 그 다음에 던지가 어미 맞죠?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좀 분석해보세요. 할 수 있을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서. 다음 주 나눠주면 좀 어려울 거야. 나눠줄게 좀. 사진 보거나 이런 데는 이거 진짜 어렵게 나왔거든요. 맞춤 보면 이제 걸로 끝. 자, 같이 알겠어요.